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주말 새 이 피의자 김모 씨 관련 알려진 사실은 범행 전날에 한 승용차를 얻어 타고 창원의 한 숙소에서 내렸다.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는 다른 인물, 범행을 도운 조력자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고백하신 거예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 70대가 긴급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기는 말, 그러니까 이른바 변명문, 본인이 흉기 찌를 때도 소지하고 있던 변명물 나중에 일 벌어진 이후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달라 부탁 정황했다. 강지연의 변호사님, 이거 네.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피의자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변명문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저 사람이 피의자 김 씨의 그런 살인 미수 행위를 알고 있었다. 만약에 거기까지 알고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예. 단순히 그냥 지인이 그냥 우편물을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면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긴급 체포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은 조사 그러게요. 과정에서 지금 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서는 예. 피의자 김 씨를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전혀 공범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게 경찰의 브리핑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변명문이라는 우편물을 발송해주기로 했다는 것만 지금 알려져 있지만 긴급 체포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범행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들어봤잖아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남기는 말 8페이지 정도. 경제가 쑥대밭인데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야당은 올인하고 있다. 총선 누가 이겨도 이대로는 나라 파탄된다. 이런 일부 변명문 내용도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을 일단 흉기를 찌르고 범행 직전과 직후로 품고 다녔다는 게 이제 김모 씨의 얘기인데 차재현 교수님, 그러면 결국은 이 변명문이 조력자 70대 어떤 남성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약속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내졌는지, 보냈다면 또 어디에 보내줬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공모 여부에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지금 피의자 김모 씨가 왜 맡겼을까? 그것은 뭐 누가 봐도 본인의 범행 의도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예. 지난번 자택과 사무실에서도 변명문이 이 한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본인이 체포될 당시에도 품속에 변명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나기 전에도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 의도를 분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신범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삐뚤어진 자신의 신념에 참 잘못된 정치 행동이긴 하지만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역사적 심판, 뭐 평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그러니까 행위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법적 잣대로는 분명히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평가는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의사화 내지는 투사화로 범행의 정당성이요? 예, 자신의 범행의 그러니까 역사적 정당성을 나름대로 알리려고 하는 행위로서 빚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공조범이 과연 누구에게 발송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발송의 상대가 누군지 수신처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좀 더 범행의 의도가 명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면 저 사람, 그러니까 이 피의자 김모 씨를 차에게 얻어 태워주고 내려준 사람, 저 사람은 이번에 변명문을 발송 약속한 조력자는 아니고요. 일단은 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은 밝혔는데 오늘 긴급 체포된 이 조력자는 변명문 발송을 약속했다. 그럼 어디서 보냈고 실제로 보냈는지 아닌지도 경찰 하나하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 피의자 60대 김모 씨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출신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 김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아까 그 차장 교수도 언급하셨던 일부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전문가도 확신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신상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만나볼 게 논란거리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은 뭐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는지 뭐 민주당이었는지 이런 부분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이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제1야당 대표의 백주 대낮에 정치 테러를 자행했는지 그 범행의 의도와 동기가 밝혀져야 됩니다. 공모관계 역시 밝혀져야 됩니다.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수사당국이 밝혀야 된다. 1차 대책회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많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비현정 의원님. 네. 현행법상 당적 공개는 안 된다는 게 경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분명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거 당적이 어딘지 본질이 아니다. 뭐 원내대표든 대변인이든 이런 얘기를 사건 초반에 했다가 오늘 쭉 보면은 왜 당적 공개 못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특히 정청래 의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당적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개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게 범죄시 지금 조문화돼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 3년 이하 살게 될 걸 각오하면서 공개를 할까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 사문화됐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사문화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 공개해서 누가 고발하면 당연히 경찰이 피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이 뭐하러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정당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당적을 공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만들었으면 이번에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법 잘 고치시잖아요. 특검법도 만들고 뭐 다른 법 잘 만들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고치죠? 그래 놔놓고 본인들이 만들어 법을 안 고치지 않아놓고 경찰 보고 당신들 혹시 감옥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공개해라? 이야기하는 게 경찰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본인들이 검수한박해서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지 못합니다. 왜? 검수한박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했거든요. 경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오심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검찰이 수사 지휘해서 이 낱낱이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신원 공개입니다. 신상 공개. 신상 공개요. 내일 정도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사건 발생 며칠이 지나가는데 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럼 이 국민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제보를 하란 말입니까? 자, 그거 법 누가 만들었죠? 지금 국회의원들 만드신 겁니다. 예. 못하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만들어 놔놓고 지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라 그러면 경찰이 무슨 각오로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현행범을 왜 신변을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있고 왜 우리가 아직 이름도 말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뭔가 제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했다라는 것들을.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수사 못하게 하는 거 바로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좀 일단 사건 초반에 긋다가 당적을 공개해라. 박원석 의원님. 네. 제 말이 한번 논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지난주였나요? 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정청래 의원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배우 얘기도 나왔고 장경태 의원도 뭐 공모 혹은 뭐 일부 의원들이 공모 사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게 이제 당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서 뭐 만약에 국민의힘 혹은 과거 새누리당 소송이 확실히 밝혀지면 거봐라 누군가랑 공모한 거 아니냐. 이걸 뭔가 그런 비판수를 높이기 위해서 초반에는 당적 공개가 본질이 아니다라더니 지금 와서 당적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댄다는 국민의힘의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백주의 피습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하고 음모론이 횡행하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당에서 그런 음모론을 부추기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은 부적절하고요.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의자의 당적이 어디든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이 정치인이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저런 피습을 당한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돼야 된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건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보고요.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저런 범죄 행위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고 또 이 사안이 가져올 어떻든 총선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경찰이 당적 공개를 못하는 거는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못해도 재판에 가게 되면 기소돼가지고 그때는 예.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지금 공개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선에서 뭐 미루어 짐작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경찰이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하다. 예. 때문에 추후에 기다려보면 범행 동기나 예. 구체적인 어쨌든 이 피해자가 저런 계획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겠죠. 프로파일러들도 동원되고 주변 정황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문점을 제시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